대한민국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거지 차림으로 골목 끝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군.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리가, 낡은 외투, 먼지 묻은 신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함도 비서도 이름도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안에서 한 여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손님에게 웃으며 뭔가를 건네고 꾸미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사람을 시험해 왔습니다. 계약 전에, 악수 전에, 신뢰 전에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아남게 한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시험하러 왔습니다. 사람은 조건을 빼면 보인다. 내 이름을 모를 때 그때 진짜가 나오지. 그런데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작 시험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것은 평생 사람을 시험해온 남자가 처음으로 시험당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55층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촘촘히 빛나고 있었지만 김정호는 그 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사진 한 장, 젊은 날의 자신,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여자. 그는 오래 바라보다가 사진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닫는 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잠든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는 것처럼. 30년이다. 회사도 빌딩도 계약도 다 쌓았다. 근데 왜 이 방은 이렇게 비어있지? 그는 서랍장 깊은 곳에서 낡은 외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 도시에 처음 올라왔을 때 입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옷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눈빛을 하고 있었더라. 아무도 날 보지 않던 거리에서 배고프고 겁나고 그래도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믿던 그때 그는 외투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껍질을 벗긴 그의 진짜 얼굴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했던 거 아닌가. 대답 없는 거울을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새벽 4시의 서울은 다른 도시였습니다. 청소차가 지나가고 편의점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남루한 차림으로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차림을 하니까 뭔가 가볍다.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건가. 날이 밝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새벽 배달을 마치는 라이더, 장을 보러 나온 노인.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앞 계단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사과 없이 그는 멈추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전 자신도 그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름으로 살았구나. 김정호 회장. 그 이름을 빼면 나는 그냥 늙은 남자 한 명이야. 그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울어져 들어왔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발치에 와서 쪼아댔습니다. 김정호는 그 비둘기를 내려다보다가 주머니 속 빵 부스러기를 꺼내 바닥에 뿌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딘가에서 시험하는 자신이 먼저 시험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 근처에는 작은 카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는 지은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아도 항상 웃으며 인사했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은이 중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항상 지은을 데리고 공원에 갔고 생일이 되면 작은 케이크라도 꼭 사왔습니다. 지은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집이 어두워진 날도 있었고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은아 괜찮다. 아빠 금방 다시 일 찾는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혼자 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오늘은 꼭 일자리 찾고 올게. 그게 지은이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은의 집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심한 저체온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 그래서 지은은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카페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 근처 시장에서 어느 날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지친 얼굴로 시장 구석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남자를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남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아버지와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남자는 조금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돈 없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추우니까 따뜻한 거 드세요. 그날 이후 지은은 그 남자를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정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정호는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행색을 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지은을 보면서 정호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누가 보든 말든 항상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자신의 점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정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그래서 며칠 후 정호는 정장을 입고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거짓 차림의 사람이 저였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기분이 상했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시 후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그리고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리에서 쓰러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날 이후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호의 눈도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험은 사실 필요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민수와 결혼해도 좋겠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 혹시 동진공업이었습니까? 지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공장, 제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순간 지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회사가 망한 걸 알고 제가 나중에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쓰러진 사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라도 그 가족이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인연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 대신 걱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습니까?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있습니다. 그날 시장 한쪽에서 거지에게 밥을 건넨 작은 친절은 결국 한 가족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 지은이 도와준 것은 거지가 아니라 미래의 가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